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2병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춘기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중2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춘기 하면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반항적이 되고 육체적이나 뭐 정신적으로 좀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사춘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착했어요. 별로 이렇게 뭐 질풍노도 방황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로. 착한 아이. 네. 선생님은요? 저는 좀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엄청 대들기도 했고 오 진짜요? 대들어서 많이 이제 맞았죠. 되게 의외다. 그 다음에 심적으로도 되게 방황이 좀 있었고 감성적이어가지고 항상 쉬는 시간이나 막 이럴 때 모든 가요의 가사를 쓰고 있었어요. 앉아서. 나랑 되게 비슷하다. 저는 성시경 선인장 이런 노래가 막 100번씩 들었어.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엄청 그 노래를 들었었죠. 그때도 음악 취향이 저랑 달라요. 저는 TLC, 뭐 엘라리스, 모르셋 막 이런 거 들었는데 성시경. 성시경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사춘기는 안 했는데 약간 늦바람으로 대학교 오춘기,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을 아주 격렬하게. 시원하게 격렬하게 보냈습니다. 이래서 늦바람이 무슨 사춘기 때는 반항도 하고 감성에 적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그게 사춘기라는 시절이 생물학적인 호르몬 변화와 이 뇌의 변화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겉모습은 성인이 된 거잖아요. 겉모습은. 그리고 또 어른들 하는 거 재밌어 보이잖아요. 좋은 데래. 술도 마시고 화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클럽도 가고 막 이런 것도 그치, 좋아 보이고 그치. 흉내내고 싶고 맞아요. 그런데 아직 모습은 성인이고 하고는 싶은데 정신적인 수준은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도 적고 그래서 대비되는 상황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12세에서 한 20세 사이를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한테 개구리가 뛰기 전에 움츠리고 있는 일로 가야 되지 절로 가야 되지 나는 뭐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디로 뛸지는 모르지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춘기라는 기간 동안 우리 뇌가 사춘기 끝날 때까지 성인 직전까지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세포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정서적인 문제, 즉 우울증, 불안증에 취약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기간에 정상 범위를 넘어선 행동들이 지속이 되면 그거는 사춘기의 정상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행동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소년 우울증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인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이랑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울증이라면 우울감이나 뭐 집중력 저하, 불면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들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서는 과민하고 예민한 기분, 과다 행동, 비행이나 공격성, 복통 같은 신체 증상 등을 훨씬 많이 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예민하고 너무 과하게 행동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지만 사실은 우울증이 아닌 것처럼 가면으로 가려져 있는 우울증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불리죠. 사춘기의 대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반항이 실제로는 청소년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일 수도 수 있다. 있다는 얘기고 맞아요. 특히나 고등학교 뭐 이럴 때 이제 자꾸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근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것도 이상은 없고. 없어. 근데 공부도 잘 못하겠고 학교 나가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이런 신체 증상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네, 그런 통증들 때문에 양호실에 많이 가 있게 된다. 근데 막상 또 내과나 이런 데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인도 그렇고요. 우울증인데 신체 증상이 또 많은 분들을 보면 이게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에 좀 서툰 분들이 이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표현하는 게 풍부하면 난 너무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신체로.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는 아직까지 생각의 정도나 이해도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도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체 증상이라는 걸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성인과 청소년이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인과 비교해서 청소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과민성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우울해요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짜증나요, 잘 모르겠어요, 귀찮아요, 툭툭 내뱉는 듯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애가 기분이 좋고 막 웃다가 너 왜 밥 안 먹어? 라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화를 내면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우울감보다도 예민함, 공격성,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우울증 진단 기준 중에 체중이나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가 있는데,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체중의 증가보다는 기대되는 체중 획득의 실패가 진단 기준에 대신 포함이 되기는 해요. 이전에 제가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제 근무했을 때 그 지역 사회 아이들을 많이 상담을 했었는데, 특히나 청소년기는 대학을 진학할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뭐를 계획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네, 네,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불안감. 같더라고요. 또 친구 관계가 중요할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관계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기 음. 시작하면.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기 우울증이 왔을 때 짜증나요라는 단어들과 함께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들, 나 자퇴할 거예요, 학교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공부를 뭐 잘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가출이나 비행, 약물 남용, 술 같은 거, 담배,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거,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결국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예민하고 과민한 기분 이런 것과 함께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그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등교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그냥 얘는 불량아야, 사춘기야, 누구나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우울증은 아닌지 혹은 불안증을 겪고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른들과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우울증을 술이나 이런 걸로 자가치료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네. 뭐 핸드폰 사용 문제 이런 것들도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오면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들이 비정상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생각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집중을 뺏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독의 중독으로. 문제처럼 네.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기에 우울증 증상들이 있다 했을 때 우울증 증상이랑 병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좀 있잖아요. 뭐 ADHD라든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청소년 우울증이 오면 그냥 사춘기련이 하고 계속 싸우다가 부모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실제로 학교도 자퇴하고 이후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인지가 되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단순 사춘기가 아닌 증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반항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난 이미 다 알고 나는 어른인데 왜 이렇게 자꾸 저렇게 잔소리를 하지라고 아이들이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10번 잔소리 할 거 한 번만 해달라. 아까 제가 개그
개구리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뛰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다리의 근육을 다지고 있는 중이니 엄마랑 아빠도 조금만 옆에서 지켜봐 주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소아청소년들의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위클래스라는 게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좀 부담스럽거나 하면 가까운 곳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위클래스에서 자문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냥 사춘기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몰라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약간 병원과 부모님들 사이에 있는 그런 기관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좀 다가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고 자녀가 예전과 너무 달라지고 나를 너무 거부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 지금 이 사춘기 나 폐경되면 복수할 거야. 폐경기 때 혹은 이제 여자들은 생리 전에 뭐 산후에 호르몬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 그 시기를 지금 이 아이가 겪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공감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뭐 다 청소년기를 지내셨는데 사람은 까먹죠. 그쵸. 오래전이고. 기억이 안 나.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청소년들의 엄마들은 아직 폐경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맞아요. 폐경이 됐을 때 다시 상기가 되겠죠. 우리 아이가 그 청소년기 때 힘들었겠구나. 맞아요. 예.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